그러니까 실적 발표 잠정치가 10월 초에 나오거든요. 한 10월 5일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 이후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9만 수준까지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은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궁극으로는 삼성전자 10만 원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0만 원 이상의 목표 단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0만 원을 벗어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으나 한 1년 뭐 2년 시차를 두고 보게 된다면 20만 원의 목표 단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20만 않겠나. 원이요?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대표님이시죠.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 4개월 사이에 사실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네, 많이 변했죠. 요즘에는 뭐 완전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국정 투자하셨다고 돈 벌었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약간 수익이 나셨을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요?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펼쳐드리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지금 뭐 가장 이슈는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7만 전자 됐다가 바로 8만 전자 터치하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이제 8만 전자 끝이 아니다, 뭐 10만 간다 이런 얘기들 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궁극으로는 삼성전자 10만 원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일정 흐름에서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 또 조정을 받는 게 일상적 현상에서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딱 1년 전 8월에 88,800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의 종합지수가 2,900포인트였거든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3,400포인트입니다. 지금 8만 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올랐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해 2분기에 10조 원이었고요. 3분기에 9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6조 중반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로 넘어와서 1분기에 6조 1천억이었을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2분기에는 4조 6천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3분기, 2분기 이 시점에서의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9조 10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단에서의 규모가 2분기 그리고 3분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4조 6조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잖아요. 줄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황이 지난해 종합지수 2,900에서도 거의 9만 원 수준이었는데 3,400의 수준에서 8만 원밖에 유지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아직 좋진 않다. 근데 그러면 최근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확 회복을 했는데 그거는 실적이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더 나빠질 거 없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기대감이 들어가서 그런 걸까요? 기대감이 첫 번째고요. 3분기 실적은 무조건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분기가 4조 6천억 있죠. 1분기는 6조 1천억이었습니다. 2분기에 4조 6천억의 영업이익은 이제 숨겨진 숫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재고 자산 손실 충당금이라고 해서 일회성 비용을 차감하는 내용으로 4조 6천억이었고요. 1, 2분기 공히 한 6조 초중반 실적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반응도를 계상을 해봐야 되겠죠. 시장에서는 9조 초반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의 상황으로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해 3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주가가 거의 9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영업이익이 9조였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9조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2,900에서 3,400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8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지수와 삼성전자의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황이
진행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럼 아주 단순히만 얘기해도 88,000원 수준까지는 갈 것이다. 최소 8만 원, 8천 원. 최소 9만 원까지는 10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잠정치가 10월 초에 나오거든요. 한 10월 5일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 이후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9만 수준까지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은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10조 넘게도 막 벌고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10조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좀 다시 유의미하게 좀 좋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회복이 아니라 좀 더 상승,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까지는 올해는 쉽진 않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달라졌나요, 삼성전자가?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비교할 만한 기업이 뭐 하이닉스를 많이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하이닉스와 차별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글로벌 기업으로 한번 판단해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유사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와 애플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휴대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1년 매출이 180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110조 정도 돼요. 삼성전자의 1년 매출이 한 300조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으로 30조고요. 통상 일반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50조 정도 법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550조 매출이고요. 돈을 이익으로 벌어들이는 게 한 120, 30조 됩니다. 뭐 제가 숫자만 쫙 나열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가볍게 정리하면 엔비디아, 삼성전자, 애플의 이제 매출이 차등화 되어졌는 두 배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런데 이익단에서의 규모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180조에 110조를 벌고요. 많이 버는 거죠.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한 70% 가까이 되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550조에 120조를 법니다. 애플도 한 30% 조금 안 될 겁니다. 한 20몇 프로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높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한 10% 됩니다. 그러니까 300조에 지금은 30조이지만 한 50조 정도 버니까 한 10, 한 2, 3% 됩니다.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한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고 그럼 삼성전자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이익단에서의 규모는 엔비디아나 애플 대비해서 많이 적죠. 근데 이익은 이제 늘어날 거라는 추정으로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시총 규모로 판단했을 때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5,000조입니다. 삼성전자는 500조가 좀 안 돼요. 10배 차이거든요. 매출 면에서는 뭐 비교 대상의 기업인데 이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차별화되어서 굉장히 작은 가격에서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익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변화하게 되면 이 가격 구조에서의 형성 모습들이 이제 계속 진화하죠. 우리가 기존에 삼성전자 목표 단가를 뭐 7만 원, 8만 원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10만 원 이상의 목표 단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0만 원을 벗어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으나 한 1년 뭐 2년 시차를 두고 보게 된다면 20만 원의 목표 단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20만 않겠나. 원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엔비디아나 애플 대비해서 수익률, 그러니까 순이익은 한 절반 정도인데 주가는 한 10분의 1 토막인 거잖아요. 그렇죠. 절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이익 규모를 보여주고 있죠. 저평가라고 볼 수는 있는 건데 이게 뭐 미국과 한국의 또 시장의 차이도 있는 거니까 이걸 마냥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삼성전자가 과연 그러면 제가 앞서서 20만 원 이러니까 뭔가 이익이 뭐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이 확실하게 점프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까요? 삼성전자 매출이 300조이고요. 반도체가 한 150조, 휴대폰 플러스 하만 오디오 쪽이 한 150조, 50대 50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소차를 보이면서 조금씩 그 비등하게 움직이는 형태들을 보여주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20만 원 가격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근거로의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가 휴대폰 내 AP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완전히 그 조작 자율 통제하는 어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는 퀄컴사 제품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휴대폰 가격이 한 30%에서 40% 정도 그 가격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휴대폰 한 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한 30만 원 정도 그 비용 발생되는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은 퀄컴 사건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자체 AP가 있긴 합니다. 엑시노스라고. 그런데 이게 발열 문제도 있고 작동이 잘 안 되는 테스트 형태에서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이번 그 삼성전자 신제품 발표하는 과정에서 제플립하고 몇몇의 기종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자체 AP를 장착을 했어요.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두세 달 정도 안착이 되게 되면 하반기에 나오는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AP를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용이 얼마가 축소가 되느냐면 퀄컴으로 지급하는 돈이 1년에 8조 원이거든요. 일단 네. 8조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통상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1년 이익이 지난해 30조였고 뭐 평균적으로 한 50조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 한 8조 정도가 나가는 돈이 안 나가게 네네. 되면 이익으로 계상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 수준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30에서 40%가 업사이드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 12만 원 돼야 되고 네. 첫 번째 12만 원 갈 수 있는 첫 번째로 근거가 AP 자체 AP를 사용해서 이게 안착이 됐을 때 가능권에 왔어요. 지금 한 11월 되면은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쪽입니다. 제가 앞서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삼성전자 매출이 150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여기에 이제 이익이 한 12조 정도 됩니다. 150조를 팔아서 12조 정도를 이익을 발생시켜 10%가 좀 안 되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사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반도체가 주기 산업이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반도체 매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간의 주력으로 핵심 사업으로 진행했던 파운드리하고 낸드 쪽에서의 적자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 반도체 매출이 150조인데요. 네. 파운드리 쪽하고 낸드 쪽이 한 30조 정도 매출이에요. 150조에 포함되어 있는 30조입니다. 네. 여기에서 8조 적자입니다. 매년. 다 까먹고 있죠. 네. 이 부분이 다 까먹는 겁니다. 반도체. 얘만 뭐 본전만 해도 수익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본전만 하면 어마어마해지죠. 근데 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올해는 어려워요. 가능성은 올해 나타나고 몇 가지 부분들이 이제 현상화되고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 TSMC가 전체 시장에서 한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20%가 좀 안 됩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TSMC가 양분대 시장이라는 거죠. 네. 나머지 회사들은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네. 두 회사가 전체 글로벌리 모든 파운드리 쪽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지만 이제 테슬라로부터 20조 이상의 파운드리 쪽 그 네. 수주를 받았다고 맞아요. 발표돼. 근데 이거는 오늘 얘기는 아니고 28년도부터. 그리고 2나노급. 2나노 아직 수율이 30% 나옵니다. 네. 이게 아직 현실화된 얘기는 아니고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고요. 네.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 뭐냐면 일본의 닌텐도사의 네네. 제품 중에 스위치라고 네, 스위치 하는 2 나온 거야. 스위치 2가 나왔죠. 네. 이게 전 세계 스위치 1이 1억 한 5천만 명이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밀리언셀러처럼 그렇죠. 많이 네네. 팔리는 제품인가 봐요. 저는 잘 네. 모르겠지만. 아니 뭐 웬만한 집에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 닌텐도사 스위치 2 수주를 해서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면 엔비디아가 도시바 그 저기 여기에 납품하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지금 선주문이 한 500만 대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스위치 2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는 과정에서 뭐 스위치 1만큼은 안 팔린다 하더라도 1억 대 이상에 팔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네. 되면 파운드리 쪽의 개선이 내년도 정도에는 이게 이익치가 네. 확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네, 네. 그럼 여기서 8조가 또 업사이드 되면 12만 원 아까 계산했죠. 네. AP가 올해 장착이 되고 내년도에 파운드리 쪽의 적자가 개선이 되고 30% 이 두 가지로 하면 15만 원이 됩니다. 네. 여기서 20만 원을 넘어가는 시나리오는 외국인이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32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이 중에 네. 삼성전자가 25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8월 외국인 지분 한도 비중이 58%였고요. 네. 지난 4월에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 비중 한도가 49.5% 대략 50%까지 내려왔어요. 네. 지금 51.5%입니다. 그러면 통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과거 20년 동안 외국인들이 적정 수준에서의 보유 한도 비중은 55%입니다. 네. 그러니까 55%를 기준해서 넘어갈 때 60% 갈 때도 있고요. 50% 내려올 때도 있었어요. 하한선이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51.5%인데 이게 55%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사게 되면 제가 아까 30% 12만 원, 15만 원. 15만 원, 네. 20만 원을 여기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 정도까지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내용이 이 세 가지. 외국인의 보유 한도 비중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 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쪽의 적자 구조 개선. 세 번째는 자체 AP 장착에 대한 네. 비용 축소. 이 세 가지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8만 전자에서의 목표 주가를 뭐 9만을 바라볼까? 10만까지 써야지.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네. 9만 10만 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재료 가치 부분을 판단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8만 원도 사실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다. 앞으로 네. 실적이 좋아질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라는 네. 얘기네요. 아마 이와 비슷한 얘기를 제가 지난 4월에 나와서 네. 삼성전자 5만 원 내외 가격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5만 원의 주가는 워낙 저평가되어진 상태에서 주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져가시란 말씀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때 그럼 맞아요. 한번 사볼까요? 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맞아요. 부분이 기억이 되는데 맞아요. 저는 5만 원에서 8만 원이 맞지만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비유는 동일하게 지금도 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외국인들이 엄청 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엄청 샀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분율에 대한 말씀을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늘진 않았네요. 49.5%의 외국인 투자 한도 비중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수준, 그러니까 한 5개월이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정도 투자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아마 제 추정하는 금액으로는 2조 한 5, 6조 정도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가 변화하면 한 4조 정도 절대 금액이 좀 바뀌는 수준에 따라서 금액 차는 있겠으나 네. 1%의 지분이 변화할 때 한 4조 정도 외국인 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 사긴 했죠. 절대 금액으로 보면 4조 이상의 삼성전자를 매수했으니까. 네. 하지만 비중으로 따져보게 되면 앞으로 살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왜? 88,800원에서 49,200원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무려 25조 원을 팔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업황이 좋아서 사고 전망이 나빠서 팔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 관점으로 판단하게 그렇죠. 될 때 한국에 대한 매수로의 진행이냐 아니면 포트를 좀 줄여야 되는 이 과정이니까 기본 수준에서의 비중은 가져갑니다. 일정 네. 시점이 지나게 되면. 그럼 어쨌든 지금 지분율만 봤을 때는 저점 구간에 있는 거니까 네. 아직 외국인들이 더 수급으로 더 들어올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 평균이 55%였으니까. 그렇죠. 20년 내 평균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55%가 기준이고요. 많게는 60% 갈 때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50%까지 내려온 수준이 저점. 그만- 항상 그랬습니다. 그럼 한 10에서 15조 정도는 더 지금 외국인들이 막 살 수도 있겠네요. 네, 앞으로. 25조를 팔았고 지금 5조를 좀 넘게 샀기 때문에 네. 뭐 최소한 15조 이상은 더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관이나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삼성전자를 좀 좋게 본다면 네. 앞으로 어쨌든 가격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뭐 어떤 반대로 좀 하락 요소라든지 불안 요소는 없을까요? 있죠. 엑시노스인가요? 엑시노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네. 재료 가치 측면에서의 주가 판단을 했던 내용이고요. 네. 이제 수급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불안 요소가 있겠죠. 뭐냐면 제가 삼성전자는 절대적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평가로의 매수 매도가 아니고 한국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팔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하락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는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오늘 몇 가지의 그 시그널들이 발표된 흐름들이 있었어요. 환율입니다. 네. 환율. 환율. 오늘 환율이 9원 10원 정도 올라가지고 1,395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4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그 하는 총재하고 IMF 총재가 대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는 총재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금리가 하한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구간에서의 금리 수준에 한국 금리는 도달했다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추가 금리 인하가 없다. 네. 이후에 다른 금리 인하와 비슷한 형태의 대출 규제를 해제할 수는 있겠으나 금리 인하로의 경기 부양 흐름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는 네. 메시지가 나오면서 투자 자금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쭉 옮겨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오늘 10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최근에서의 한 두 달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단부는 1,400원, 하단부는 1,375원. 네. 이 구간에서 평평하게 등락은 있었지만 네. 25원 렌즈에서 등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1,400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게 되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단기적이겠지만 일시적으로 쫙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들이 팔 수 있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제일 많이. 그래서 하락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 주 다음 주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하이닉스도 많이 샀다던데 그럼 하이닉스 쪽도 같이 좀 가격의 조정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이닉스를 살까요? 삼성전자 살까요? 이게 이제 아주 일반적 질문입니다. 네네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를 살까 AMD를 살까 요 개념하고 또 그럴 수도 있죠. 비슷하다고. 왜냐면 시총 규모 측면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삼성전자는 한 13%, 하이닉스는 한 6, 7%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고요. 그리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라만으로 알고 있는데 휴대폰 부분이 매출이 최근까지 더 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준으로 비교 자체가 조금 힘들고요. 이게 성향 자체로 판단한. 나는 하락할 때 좀 많이 빠지고 상승할 때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네. 좀 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하이닉스겠죠. 네. 나는 장이 안 좋아서 좀 빠지더라도 좀 1, 2%, 2, 3% 많이 빠지면 3, 4% 올라갈 때도 뭐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리스크도 열어놓고 상방의 수익률도 뭐 열어놓으면 하이닉스. 안정적인 투자 관점으로 진행하신다면 삼성전자. 이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지 단순하게 반도체 두 투탑 내에서 어떤 게 좋냐? 라고 물어보시면 탄력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좋겠죠. 그렇죠. 빠질 때도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겠죠. 빠지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제 본인 성향이 어떠한지를 판단해서 종목 접근을 하는 게 좋으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로도 1년에 연간 단위 수익률을 한 30%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자산이 1억이라 하면 절대적으로 7, 8천만 원에 대해서 하이닉스에 투자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삼성전자는 1억이면 1억 다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어떤 성향과 어떤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두어서 살까라는 측면이 좀 다르겠죠.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는 점만 좀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대표님. 하이닉스가 30만 원대고 삼성전자 7만 원대에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까? 절대 가격으로 접근하시면 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덜 올랐잖아요. 하이닉스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맞죠.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근데 반면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올랐다고는 못 간다라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 쭉 삼성전자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는 못 갔지만 앞으로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삼성전자가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하이닉스는 다 노출된 재료들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네. 삼성전자는 아직 노출되지 않은, 아직 숨겨진 재료들이 많이 보유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격 수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료적 가치 측면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